오늘은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 간다. 우리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죠.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깝게 지내면 상처받고, 멀어지자니 또 외롭고, 무례하지 않게, 그렇다고 나를 희생하지 않게. 이 거리 도대체 얼마나 두어야 맞는 걸까요? 요즘처럼 관계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지는 시대엔 누구와는 계속 연락해야 할지, 누구와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뭔가 포근한 위로나 긍정적인 조언이 아니라 냉정하게 인간 본질을 꿰뚫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해낸 철학자가 있죠.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고 단언했죠.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친절하며 자신이 불편해질 때는 얼마든지 등을 돌리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상대의 호의는 조건적이며 신뢰는 언제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잘 지낸다는 건 그 사람이 나와 진심으로 맞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은 나를 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준에 맞는 동안만 우린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대를 줄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줄 거야. 이 마음이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반응하길 바라는 순간 우린 실망을 예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건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기대가 내려가고 상처는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불편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먼저 알고 있습니다. 말은 좋게 오가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예외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에게 해롭습니다. 좋은 관계는 편안합니다. 침묵이 흘러도 부담스럽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억지로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끝난 관계예요.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줄이세요. 이건 인간을 혐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예전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군가와 얼마나 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사람 때문에 웃는 날보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는가? 회복하게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임이 든다면 그 관계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말하고, 적게 만나고, 적게 기대한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건 차가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내 삶을 돌보겠다는 선택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절의 기술이다. 무례하거나 부담스러운 요청 앞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소모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싫어도 억지로 웃으며 맞춰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호의를 지속하면 의무가 된다. 처음엔 감사하던 사람이 나중엔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러니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킨다. 그 사람을 위해 한 것이 나중엔 당신을 시험하는 기준이 된다. 지키고 싶은 관계일수록 더 솔직하고 단호해야 한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라. 무리한 부탁은 어렵다고 말해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 한마디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거절은 차가운 게 아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상대를 진짜로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당신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는 사실 침묵에서 시작된다.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선택이다. 때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된다. 쓸데없는 말로 내 진심을 소비하지 마라. 누군가와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맞춰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면 그건 이미 감정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상대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로 조종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침묵은 나를 지키는 기술이자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다. 이제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서 당신은 훨씬 강해진다. 그리고 거리두기의 가장 깊은 형태는 바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혼자가 되면 세상이 나를 잊을까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까봐 불안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당신을 정리해주는 시간이다.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준다. 고독은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다. 관계로부터 한 걸음 떨어졌을 때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사람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고 감정의 교류가 적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 외롭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 속에 있을 때 찾아온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졌을 때 그게 가장 지독한 외로움이다. 그러니 고독은 선택해도 되는 것이다. 오히려 건강하게 고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더 오래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두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중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평가에서, 기대에서 하나씩 물러서야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꺾어왔다.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좋은 동료, 좋은 부모,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내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그냥 당신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례한 사람과 싸우지 마라. 에너지 낭비다. 맞서서 증명하려 하지 마라. 상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이다. 그럴 땐 침묵하고 조용히 거리를 둬라. 그 사람이 당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거리를 계산한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다만 당신이 너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볍고 단단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당신 스스로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당신의 감정이 먼저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먼저다. 나를 먼저 지키는 관계. 그게 진짜 건강한 거리두기다. 이제부터는 실제 상황에서 인간관계 거리두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내가 처한 관계에선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친구입니다. 언제부턴가 연락하면 항상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 기분 나쁜 말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 자꾸 내 선택을 평가하고 간섭하는 사람. 하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불편해도 참고 맞춰주고 상대 눈치 보며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다. 친구는 과거를 공유한 사람일 뿐, 현재의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건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나다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여겨지는 사이일수록 경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더 많이 참습니다. 혈연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내 선택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나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 한다면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침해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건 내 결정이야. 지금은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좀 지키고 싶어.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거리두기는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장 많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관계죠. 상사에게 끌려다니고, 동료에게 휘둘리고, 후배에게 기운 빼앗기고, 일보다 사람 때문에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스트레스가 일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무례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거리두기는 상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업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생활 공유는 줄이세요. 사적인 감정 대입도 멀리하세요. 업무에 집중하고 업무를 마치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직장에서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자꾸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인연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고마움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불편한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는 지금의 나와 맞는지로 판단하라. 과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때 고마웠던 마음은 마음대로 간직하고 지금의 불편함은 거리로 해결하면 됩니다. 고마움과 불편함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마웠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누군가를 지운다는 건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관계를 이어가려다 좋았던 기억까지 흐려지는 것보다 예쁜 기억으로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마무리입니다. 관계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건 생각보다 감정 소모가 큰 일입니다. 왠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리를 두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 쓰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걸 죄책감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선을 긋고 살면 외롭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그는 일정한 거리를 두되 그 안에서 조용히 머무를 줄 아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고독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는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고 자주 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안심이 되는 관계입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수십 명과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구와 가까우냐보다 누구와 멀어져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진 관계에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 마세요. 과거의 추억이 지금의 불편함을 이겨주진 못합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이 흐려지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정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줄여야 진짜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요함을 지키는 자만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함을 빼앗는 관계라면 어떤 인연이든 그건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충분히 좋은 친구인가요? 인간관계 거리두기는 결국 내 안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삶의 방식입니다. 거리를 두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꼭 필요했던 용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말수가 줄고 사람이 줄고 상처받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내 삶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